안녕하세요. 소홍섭입니다. 자, 2020년 4회 전력공학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력공학 공유를 좀 하고요. 자, 2020년 자, 4회 전력공학 문제입니다. 2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21번.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없는 거 됐어요. 우리가 우선은 전력 원선도를 먼저 보고 저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전력 원선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송수전 전력을 전력 계산식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는데 원선도를 통해서도 송수전 전력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전력 원선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전력 원선도에서 알 수 있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알 수 없는 것은 코로나 손실이라든지 과도 안전 극한 전력이라고 하는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전력 원선도 작성 시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송수전단 전압이에요. 송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 그 다음에 우리가 4단자 정수 A, B, C, D가 있겠죠. 회로 정수.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원선도에서의 가로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효 전력을 의미하고요. 세로축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무효 전력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원선도의 반지름은 우리가 자, 4단자 정수 B에 대한 송전단 전압에 대한 수전단 전압의 B로 구합니다. 이게 반지름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원선도라고 하는 것은 송수전 전력을 구하기 위한 방법이다. 자, 그러면 송전 용량 계산. 우리가 송전에 대한 전력, 용량 계산을 하기 위한 식에는 일반적인 식은 우리 P는 리액턴스에 대한 vs vr에 대한 사인 델타가 자, 우리가 이렇게 구하죠.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건 일반적인 계산식이고 원선도를 통해서도 자, 송수전 전력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송전 용량을. 그다음에 고유부하법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유부하법. 자, 우리 고유부하법. 자, P는 특성 임피던스에 대한 전압의 제곱으로 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메가와트가 됩니다. 왜 이게 킬로볼트니까. 그다음에 송전 용량 계수법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P는 K에 대한 L분의 V 자승으로 구합니다. 단위는 킬로와트예요. 왜냐하면 이게 킬로미터고 이게 킬로볼트가 되다 보니까 10의 3승이 돼요. K라고 하는 것은 용량 계수가 되겠죠. 용량 계수. 이거는 아마 시험 문제에 나오면 주어질 거예요. 근데 원선도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구할 수 없는 건 뭐냐? 코로나 손실과 과도한된 극한 전력은 우리가 구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답은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다음 중 그 값이 항상 1 이상인 것은 했어요. 1 이상인 거. 자, 그거는 우리는 부등률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부등률. 우리가 자, 수용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용률은 수용과 한계예요. 수용과 한계에서의 설비 용량에 대한 그 최대 전력의 100분의 값을 얘기하고요. 부등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수용과가 2개 이상이 되어 있을 때 자, 합성 최대 전력에 대한 동시체제가 되겠죠. 각 개별 수용과의 최대 전력의 합의 B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만약에 1과 1보다 크다란 얘기는 뭐예요? 동시간대에 수용가들이 동시에 전력 쓰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1과 같다라고 했을 때에는 수용가, 각 개별 수용가에서의 최대 전력을 동시에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판별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자, 그 다음에 23번. 송전 전력, 송전거리. 자, 전선로의 전력 손실을 일정하고 같은 재료의 전선을 사용한 경우 단상 2선식에 대한 3상 4선식의 한 선당의 자, 전력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선당의 전력비를 얘기했기 때문에 얼마가 돼야 될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 표를 알고 계셔야 돼요. 표를. 그 표가 뭐냐면
이렇게 보시자고요. 한 선당의 전력비니까 손실비가 아니고요. 단상 2선식이 있고요. 단상 3선식이 있습니다. 삼상 3선식이 있고요. 삼상 4선식이 있어요. 자, 전선 한 선당에 자, 전력. 그럼 여기는 얼마요? 자, 전선이 두 가닥이니까 2분의 1배가 될 거 아닙니까? 2분의 1에 2분의 1배. 자, 여기는요. 3분의 2배가 돼야 되겠지. 왜냐면 중성선이 하나 있으니까 총선은 세 가닥에 전력선 두 가닥이니까 삼선 3선식은 자, 세 가닥이고 선과 선 사이에 걸린 전압은 루트 300이니까 3분의 루트 3이 돼요. 자, 삼성 4선식은 4분의 자, 얼마 될까요? 3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요놈의 비교해서 얼마가 되겠냐라고 여기는 얼마예요? 0.5가 돼요. 여기는 0.67이 됩니다. 자, 여기는 0.57이 돼요. 여기는 0.75가 되겠죠. 그러면 한 선당의 전력비는 1로 보게 되면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1.33이 되고요. 여기는 1.15가 돼요. 여기는 1.5배가 되겠죠. 그래서 한 선당의 전력을 최대로 공급시킬 수 있는 것은 삼상 4선식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삼상 4선식 방식을 많이 써요. 자, 이때 단상 2선식에 대해서 자, 삼상 4선식에 대한 전력비는 얼마가 되겠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얼마가 될까요? 0.75배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0.75배. 저는 0.75배라고 볼게요. 0.75배. 한 성당의 전력비니까. 자, 0.75. 1.5가 돼야 되겠죠. 1.5. 이걸 1로 봤을 때 한 성당의 전력비니까 1.5가 돼야 되겠지. 1.5. 저는 이걸 1.5로 보겠습니다. 1.5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셔야 되겠지. 한 선당의 전력비. 한 선당에 쓰는 전력비. 1.5가 돼야 된다. 1.5가 답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당연히 1.5라고 볼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4번. 자, 24번을 보시게 되면 삼상용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은 어떻게 구해요?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단위가 킬로볼트 카가 돼서 메가볼트 암페어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또는 단락 용량을 통해서 구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락용 PS는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벽의 기준 용량으로 구할 수 있고, 또는 단락용 PS는 자 루트 3 곱하기 자 공칭 전압 곱하기 삼상 단락 전류로 구하더라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왜 단위가 메가볼트 암페어니까. 자, 25번입니다. 개폐 서지예요. 이상 전압을 감소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자 이게 뭐예요? 개폐 저항기 또는 서지 억제 저항기를 설치하더라 이거야. 자, 이건 내부적인 원인이 되겠죠. 내부적인 개폐 서지. 자, 우리가 차단시가 있었고 투입시가 있는데 차단시가 개폐 서지가 더 크겠죠. 여러분들 콘센트에다 코드를 꼽아요. 코드를 꼽을 때보다는 뺄 때 아크가 튀더라 이거지. 이게 개폐 서지죠. 그래서 그 개폐 서지를 우리가 감쇄시킬 목적으로 쓰는 게 개폐 저항기, 서지 억제 저항기가 되더라 이거예요. 자, 26번입니다. 부하의 역류를 개선할 경우 배전소로에 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있어요. 자, 역류를 개선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자 뭐가 첫 번째 전압 강화 2. 자, 전압 강화 2는 VR분의 P에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예요. 예, 1로 우리가 개선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자 이 성분이 없어지는 거니까 전압 강화는 줄어들겠죠. 전압 강화 감소가 되더라. 자, 두 번째 전력 손실 피해를 어떻게 돼요? V의 자승의 코사인 제곱 세타에 대한 피해 자승이 R이에요. 자, 역류를 개선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전력 손실 줄어들겠지. 자, 2번, 4번은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설비 용량. 자, 세 번째 설비 용량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이 변압기예요. 자, 역률이 0.5예요. 자, 50%입니다. 자, 여기서 1000을 줬어요. 그럼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야? 500kW야. 역률을 0.9로 90%로 개선시켰어요. 얼마예요? 900kW가 되겠지. 자, 얼마만큼 늘어났습니까? 400kW만큼 설비 용량이 늘어났겠지.
자, 선로의 전류가 증가되는 건 아니죠. 무슨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잘못된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역류를 개선시키게 되면 감소가 됩니다. 전류 자체가. 왜? P는 루트 3의 VI 코사인 세타예요. I는 루트 3 V의 코사인 세타분의 P. 역류를 개선시켰으니까 선로의 전류는 증가가 되는 게 아니고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자, 어떤 것도 전기요금도 감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꼭 알아두십시오. 자, 이런 부분들. 왜? 나중에 실기 때 여러분들 단답으로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자, 26번까지 우리가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27번. 자, 수력발전소의 형식을 취소 방법, 운영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취소 방법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자, 댐식, 자, 그 다음에 수로식, 그 다음에 유역 변경식, 자, 그 다음에, 자, 조정지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수력 발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수력 발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취수 방법에 따라서는 자, 수로식이냐, 자, 댐식이냐, 자, 그 다음에 댐 수로식이냐, 유역 변경식이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취수 방법에 따라서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수로식고 댐식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놈의 자, 댐 수로식 자, 같이 쓰는 그다음에 유역 변경식 있죠. 유역 변경식. 자, 그러면 수로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천의 한 지점에서 우리가 물을 이제 모아요. 수로에다가. 그래서 낙차를 통해서 얻는 게 수로식이에요. 댐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천을 막아서 댐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을 막아요. 하천을 막아가지고 낙차에 의해서 우리가 발전하는 방식이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뭐 소양강댐 같은 거. 그다음에 댐 수로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댐을 높게 만들어요. 그래서 낙차를 또 얻고 또 수로를 통해 가지고 더 높은 낙차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댐 수로식이에요. 그다음에 유역 변경식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천이 있고 하천이 있어요. 하천이 인접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하천 사이에 낙차를 얻을 수 있어가지고 발전시키는 방식을 유역 변경식이라고 해요. 여기에 하천이 있고 하천이 나왔는데 여기가 여기보다 높아. 그럼 여기서 이 낙차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방식을 유역 변경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치수 방법에 따라서 수로식, 댐식, 댐 수로식, 유역 변경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조정지식이 아니겠죠. 운영 방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유입식이 있고요, 저수지식이 있고요, 조정지식이 있고요, 양수식이 있고요, 조력 발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것은 그 운영 방법에 따른 양수식 발전기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잉여 전력 이용해서.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하나 기억하시면 되지. 자, 치수 방법에 따른 수로식, 댐식, 댐 수로식, 유역 변경식이 있다. 자,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운영 방법에 따라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양수식 발전이다. 그 다음에 조력 발전이 있겠죠. 조력 발전이.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한류 리액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점은 뭐냐 이거예요. 가장 큰 목적은 한류가 뭐예요? 단락 전류를 제한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단락 전류를 제한한다. 자, 블로 리액터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병렬 리액터 페널티 현상 방지하고요. 직렬 리액터 오호 고주파 제거합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또는 소호 리액터. 소호 리액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크. 아크를 소멸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29번. 66에 22kV, 자 2000kV 단상 변압기 세대를 1뱅크로 운전하는 변전소로부터 자 전력을 공급받는 어떤 수전전류 삼상 단락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되겠습니까? 퍼센트 리액턴스가 존재합니다. 자 그렇죠? 퍼센트 리액턴스 우리가 이걸 가지고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단락 전류 IS는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베개 전극 전류로 구하죠. 이때 단상일 때는 V분의 P, 삼상일 때는 루트 3 V분의 P로 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퍼센트 리턴스가 7%이고 자 100에 3상이니까 루트 3이 될 것이고 곱하기 자 여기서는 66이에요 20이에요 수전점이니까 22가 되어야 되겠지 22 곱하기 10의 3승에 자 P니까 얼마요?
2000 곱하기 10의 3승. 자,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2249.42A. 그러니까 2250A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0번 문제예요. 반지름이 0.6cm인 경동선을 사용하는 삼상 유리선 송전선에서 성간거리 D가 2m로 정삼각형, 기하학적인 평균거리가 되겠죠. 정삼각형은 D 곱하기 D 곱하기 D의 3배의 제곱근이니까 여기는 그냥 D가 돼요. 그렇죠? 인덕턴스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얼마요? 0.05 플러스 0.4605의 로그 10의 R분의 T예요. 그럼 여기는 2가 될 것이고 여기는 0.6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산을 해 보시게 되면 이게 얼마가 나옵니까? 답을 좀 빌려 볼게요. 빌려 보니까 얼마가 돼요? 그렇지. 센티미터가 됐네요. 미터 단위로 바꿔야 되니까 얼마야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이 돼야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2승. 왜 MKS 단위기를 쓰니까요. 단위를 맞춰줘야 된다. 1.21km당 mH가 나온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공식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등가성간거리. 자, D라고 하는 거. 자, 기하학적인 평균거리로 구합니다. 만약에 이게 일직선 배치가 됐다. 자, 이렇게 일직선 배치가 됐어요. D, 여기는 2D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D 곱하기 D 곱하기 2배의 D의 3배의 제곱근.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일직선 배치, 정삼각형 배치.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체 방식을 썼을 때, 자, 이 S, 이게 얼마냐 이거지. S. 자, 여기는 루트 2S. 여기도 루트 2S. S 곱하기 S 곱하기 S 곱하기 S에, 자, 루트 2S 곱하기 루트 2S의 6배의 제곱근. 기하학적인 평균거리니까 6배의 루트 2S의 S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등가상관거리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만약에 이게 복도체 방식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R이 등가 반지름이 되겠지. M배의 루트에 RS의 M-S 등가 반지름. 구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파동 임피던스가 있어요. 자, 파동 임피던스 G1이 500옴, 선로의 파동 임피던스 G2가 1500. 변압계 접속이 되어 있대요. 선로부터 600km 전압파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임피던스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게 500옴이고, 여기가 1500옴입니다. 자, 이 점에 어떤 서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반사돼서 나가는 게 있고 투과돼서 나가는 게 있겠죠. 자, 투과돼서 나온 전압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자, G1 플러스 G2의 2배 G2의 전압 2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500 플러스 1500이 될 것이고 여기는 2배 곱하기 1500 곱하기 투과 전압이 얼마입니까? 서로로부터 얼마의 전압이 터지가 들어왔어요? 600이 들어왔어요. 자, 그래 보니까 얼마가 됩니까? 900kV가 되겠지. 답은 3번이 됩니다. 만약에 반사가 된 건 얼마야? 물어본다면 G1 플러스 G2에 대한 G2 마이너스 G1이에요. 이게 반사계수가 되겠죠. 거기에 1을 곱해보게 되면 반사돼서 나가는 전압이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자 3번이 된다. 자, 그 다음에 32번. 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자, 원자력 발전소에서 비등수형. 이 비등수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BWR이라고 봐요. BWR. 원자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연료는요. 우리가 뭐 씁니까? 저농축 우라늄을 써요. 알아두셔야 돼. 그다음 요놈과 비교되는 게 뭐야? 가압수형이지. 가압수형. PWR. 이것도 저농축 우라늄을 써요. 근데 그 감속제로는 뭘 씁니까? 둘 다 경수를 씁니다. 경수. 자, 냉각제도 뭘 써요? 경수를 써요. 경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냉각제로 경수 쓰고요. 연료는 자, 저농축 우라늄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을 원자로 내에서 직접 비등시킨다. 가압성 원자로에 비해 자, 노심의 출력 밀도가 높습니까? 아니요, 낮아요. 이 부분은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이런 특징들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로에 대해서는 감속제가 뭔지, 냉각제가 뭔지, 자, 그다음에 뭐 제오봉, 반사체, 그다음에 차폐제가 뭔지,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요.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비등수용과
그다음에 가압 수용에 대한 여러분들 비교를 좀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것만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면 충분히 됩니다. 이 부분은요. 그다음에 33번. 자, 송배전 선로의 고장 전류를 계산해서 영상 임피던스가 필요한 경우는 있어요. 그럼 영상이라고 하는 건 뭐야? 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한 적 있었죠? 자, 정상분, 영상분, 역상분이요. 일선 지락사고입니다. 다 존재하죠. 성간 단락사고요. 자,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삼상 단락사고요. 정상분만 존재하겠지. 뭐 영상 임피던스가 필요한 경우는 뭐예요? 영상 임피던스가 일선 지락이나 그 다음에 성간 단락이 되겠죠. 그죠? 자, 영상 임피던스가 필요한 경우는 글쎄, 영상 임피던스가 필요한 경우는 답이 몇 번이 될까요? 보니까 일선 지락 계산 시에 필요하겠지. 아,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게 역상분이고 영상분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일선 지락사고 시에만 영상분이 존재하고 성간이나 삼상 단락 시에는 영상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4번 문제를 볼게요. 송년선로에서 역삼락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 자 매설지선이 돼요. 매설지선.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외부 이상 전압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 가공지선, 자 피뢰기, 매설지선 또는 섬락으로부터 어떤 애자련을 보호하기 위한 소호각을 설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공지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직경렬 차폐를 차폐시키고 통진선에 대한 유도 장애를 경감시키기 위해 쓰는 거고요. 피뢰기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누설들을 방지하고 자, 어떤 이상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대지로 방전시키고 방전 종료 후에는 자, 뭐 하는 거예요? 송유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피뢰기다. 소각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소각. 어떤 자, 섬락으로부터 어떤 낙뢰로부터 애자련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게 소각이다. 매설지선이라고 하는 게 탑각의 접지 저항을 저감시킴으로써 자, 역섬락을 방지하는 역할로 쓰는 게 이게 매설지선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쉽게 찾을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35번 문제는 자, 증기 사이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화력 발전을 보게 되면 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열 사이클. 카르노 사이클이 있고요. 랭킨 사이클이 있고, 재생 사이클이 있고, 재열 사이클이 있고, 그 다음에 재생 재열 사이클이 있습니다. 자, 랭킨 사이클의 열 효율은 초기 온도 및 초기 압력이 높을수록 크다. 그렇죠. 자, 랭킨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가장 간단한 이론적인 사이클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자, 급수 펌프가 있어요. 자, 이 급수 펌프에 의해서 물을 자, 끌어들이고요. 이 물을 어디로 갑니까? 보일러로 이제 가가지고 물을 가열시키죠. 그 가열시킨 물을 우리가 과열기를 통해 가지고 자, 뭐 하는 거예요? 과열 증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열 증기를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그렇죠? 터빈에다가 그래서 발전을 시켜요. 다시 발전된 자, 이 증기를 이제 물로 만들어야 될 거란 얘기지. 복수기를 통해서 증기를 물로 만들어서 다시 급수 펌프로 옵니다. 자, 이런 간단한 사이클을 뭐라고 해요? 이걸 랭킨 사이클이다라고 해요. 랭킨 사이클. 그래서 초기 온도 및 초기 압력이 높을수록 효율이 크겠죠. 이 부분은. 그다음 두 번째, 제열 사이클이에요. 제열 사이클. 제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여기 이 터빈에서 만들어진 이 증기 있잖아요. 이 증기를 다시 어디로 갖고 와요? 그렇죠? 보일러로 갖고 와요. 보일러로. 자, 제열기를 통해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제열기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물을 끓여가지고 만든 과열 증기를 자, 여기서 이제 이미 증기가 있기 때문에 그 증기를 더 과열시키게 되면 더 포화 증기를 더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걸 제열 사이클이라고 해요. 제열기가 있는. 그래서 제열 사이클은 저압 터빈에서 증기가 포화 상태에 가까워졌을 때 증기를 다시 가열하여 고압 터빈, 여기 터빈이 하나 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고압 터빈, 여기는 저압 터빈.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재생 사이클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재생 사이클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증기 자체를 자, 재생 사이클은 자, 어떤 증기의 일부를 자, 추계해서 보일러의 급수를 가열해요.
그래서 복수기에서의 어떤 열 손실을 회수하는 사이클을 자, 재생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재생 사이클. 재생 사이클. 그럼 보시자고요. 자, 틀린 거 됐어요. 포화 상태에 가까워져서 증기를 다시 고압 터빈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자,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여기는요. 제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증기를 과열시켜 과열 증기로 만들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포화 상태로 가해졌을 때 우리 우선 이렇게 보시자고요. 랭킨 제어까지는 아셨죠? 이제 재생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습니까? 증기의 일부를 자, 다시 보일러로 급수 가열을 시켜요. 보일러 급수 가열 시켜 가지고 자, 복수기에서 의해서 어떤 열 손실을 회수하는 자, 이 방법을 재생 사이클이라고 해요. 그다음 재생 제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재생과 제열을 겸용해서 쓰는 것을 재생 제열 사이클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증기 원동기에서 증기 팽창 도중에 증기를 추출하여 급수를 예열한다. 맞는 내용이고 제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포화 상태에 가까워졌을 때 증기를 다시 가열하여 고압 터빈을 돌린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죠. 그게 아니고 자, 재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자, 증기를 다시 과열시켜 가지고 과열 증기를 만드는 거야. 과열 증기를 만들어서 이걸 다시 단열 팽창 과정을 시켜요. 그래서 열 효율을 향상시키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린 내용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카르노 사이클, 랭킨 사이클, 제열 사이클, 재생 사이클, 제열, 재생 사이클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나씩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제열 사이클이란 없는 압력까지 고압 터빈에서 팽창한 증기를 보일러에 되돌려 가지고 제열기로 적당한 온도까지 재가열시킨 다음 저압 터빈에 보내서 팽창시키도록 하여 열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라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고압 그래서 보게 되면 자, 고압 터빈이 아니고 저압 터빈으로 보낸다는 얘기죠. 이게 고압 터빈이고 이게 저압 터빈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또 나온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력 발전소에 따른 열 사이클, 그 열 사이클에 대한 종류가 카르노, 랭킨, 제열, 재생, 제열, 재생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자, 랭킨 사이클이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36번 문제를 볼게요. 36번 문제. 자, 전원 양단에 환상솔로의 단락보에 사용되는 계정기라고 했어요. 단락보에. 자, 이걸 뭐라고요? 방향 거리 계정기. 자, 단락 계정기에는 뭐가 있어요? SSR, DSR. 자, 선택 거리 계정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락 거리 계정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락, 자, 거리 계정기. 자, 방향 거리 계정기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선택 거리 계정기, 방향, 자, 단락 계정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군데 이상 우리가 봤을 때 방향 거리 계정기가 필요하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이 부분이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체가요. 그래서 이 계정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 몇 가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전원이 두 군데 이상 환상솔로예요. 환상솔로. 방향 거리 계정기가 필요할 것이고 자, 이게 방사하십니다. 방사라고 하는 게 가지식이에요. 가지식. 뻗어 나간다는 얘기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자, 그때는 자, 방향 단락 계정기와 과전류 계정기를 조합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방사식이냐, 환상식이냐. 자, 이렇게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요. 자, 그 다음에 37번 전력계통을 연계시키는데 시켜서 얻는 이득이 아닌 거라고 했어요. 연계 서로 다 연결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배후 전력이 커져서 단락용이 당연히 작아지겠죠. 왜? 단락량은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백의 전격량인데 이 부분이 연계시키게 되면 작아지니까. 자, 그러면 이건 단락량은 커지겠죠. 이게 잘못된 내용이고 부하 증가 시 첨두 부하가 저감되고요. 예비 전력이 절감되고요. 신뢰도가 향상이 되겠죠. 여기서 신뢰도라는 얘기는 뭐예요? 정전이지 정전. 정전 사태가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1번이 잘못된 내용이었다.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38번. 배전선로의 3상 3선식 비접지 방식을 채용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은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비접지 방식을 채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어떤 결선이에요? 비접지는요. 델타 결선이 되겠죠. 델타 결선. 그래서 델타 결선으로서 우리가 연결해요. 이렇게 델타로서. 자, 근데 델타로서 연결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중성점이 없다 보니까 사고 전류가 어디로 흐를 거냐 이거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대지 정전 용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우리는 비접지에서는 델타 결선을 사용해요. 델타 결선을 사용하다 보니까 제3 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다. 그다음에 V 결선으로서 전환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지락 전류가 어디를 통해서 흐릅니까? 대지 정전 용량을 통해서 흐르겠죠. 그래서 IG는 XC분의 2가 되니까 오메가 C 2가 돼요. 그러면 이 C는 마이크로페롯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죠. 그래서 지락 전류가 어떻습니까? 1A보다는 아주 작은 전류가 흘러요. 그렇죠? 그래서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발생이 됩니다. 루트 3배. 그래서 어디에? 저전압 단거리 계통에 많이 쓰여요. 이해되시겠죠? 자, 일선 지락 고장식 고장 전류가 크다? 아니요. 작죠? 일선 지락 고장식 인접선의 통신 유도 장애가 크다? 지락 전류가 작기 때문에 유도 장애도 작겠지. 혼촉 고장식 전위 상승이 크다. 자, 일선 고장식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크다. 이게 맞겠죠.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크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그래서 어디에 써요? 저전압 단거리 계통에 쓰이더라. 자, 39번. 전력용 콘덴서를 변전소에 설치할 때 직렬 리액터를 설치하고자 한다. 직렬 리액터의 용량을 결정하는 식. 자, 우리가 어떻게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자, 리액터는 오메가의 자승의 C분의 1. 그러니까 고조파를 여기서 제거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 오메가의 자승의 C분의 1이 된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직렬 리액터는 예를 들어서 5고조파를 제거한다고 하니까 L은 얼마가 돼요? 자, 5배 오메가가 돼요. 그럼 여기는 1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왜요? 5배 오메가 L은 5배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자, 오메가 L은 25분의 1 오메가 C분의 1이 돼요. 또는 자, 오메가니까 자, 5배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야 된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볼게요. 성간전압이 VkV이고 자, 삼상 정격 용량이 P인 전력계통에서 리액턴스가 자, X옴이라고 할 때 퍼센트 리액턴스, 우리 퍼센트 리액턴스 어떻게 구해요? 기준 전압에 대한 전압 강화의 백분율 값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제 루트 3분의 V가 될 것이고 자, 여기는 루트 3V분의 P의 리액턴스에 곱하기 100. 근데 전압이 킬로볼트고 여기는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니 10V 자승의 P의 리액턴스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V 자승의 XP가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야 된다. 그래서 퍼센트 강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렇게 구하는 거지. 자,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20년 사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저는 여기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